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오늘도 박영희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35년간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차려온 밥상을 준비하는 손놀림은 어느새 기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김을 굽는 냄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35년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김철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65세, 지난달 공무원 생활 37년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그는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어요. 영희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자식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식사를 마친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영희는 그릇을 치우다 멈칫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합시다. 영희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도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35년이에요. 35년.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요. 35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나도 이제 퇴직했고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럼 나는요? 나는 35년 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제사 지내고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았어요. 철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요? 이제 와서? 영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자 있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누구예요? 얼마나 만났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철수는 여전히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신이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의 늦은 귀가, 혼자 키운 두 아이, 포기한 자신의 꿈들. 그리고 이제 와서 던져진 이혼 통보. 좋아요. 이혼하죠.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산을 반으로요? 그건 좀. 왜요? 문제 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퇴직금도 전부 내 명의예요. 법적으로 내 재산이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라고 당신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동안 당신이 돈 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철수가 이혼하자고 해요. 여자도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 사람이?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이혼하겠다고 했죠. 대신 재산은 반으로 나누겠다고. 잘했어. 절대 그냥 나오면 안 돼.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받아내야 해. 언니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박영희입니다. 영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35년입니다. 자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35이고 딸은 32이에요. 재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희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대치동 아파트인데 시세가 7억 원 정도 돼요. 남편 명의예요. 그리고 예금이 2억 원 정도 있고요. 이것도 남편 명의예요. 퇴직금도 1억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총 재산이 10억 원 정도 되는군요. 부채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대출도 다 갚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이 35년이고 부인께서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재산의 50%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은닉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재산 조회부터 해야겠네요. 남편분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위자료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외도의 정도와 결혼 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물론 재산 분할과는 별개예요. 그럼 재산 분할로 5억 원, 위자료로 최대 1억 원,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남편분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려 한다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요. 변호사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싸움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특히 자녀분들이 휘말릴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35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남매를 보며 영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민준과 수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아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밖에 여자가 있대.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가요? 설마.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살자고 하더라.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정신 차리시라고. 아니야. 영희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엄마도 더 이상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받을 거야. 아빠 재산의 절반은 엄마 거니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그럼 아파트도요? 당연하지. 이 아파트도 반은 엄마 몫이야. 엄마가 35년 동안 집안일하고 너희 키운 게 공짜로 한 거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민준이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뭐, 아파트가 아빠 명의잖아요. 그리고 돈도 다 아빠가 버신 거고. 민준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 오빠. 수진이 오빠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엄마가 집안일 안 했으면 아빠가 돈 벌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반반이죠. 영희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엄마가 젊은 시절 꿈이 뭐였는지 아니? 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 대학도 교대를 나왔어.
근데 너희 아빠 만나고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하는 건 집안 망신이라고 해서 포기했지. 그리고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어. 그게 내 선택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민준이 너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서 석 달 동안 병원 다닐 때 내 아빠는 회식 핑계로 집에도 안 들어왔어. 수진이 너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자살 시도했을 때도 엄마 혼자 밤새 울면서 너 달랬어.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35년 동안 가사노동, 육아, 감정노동. 그게 다 공짜였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재산 절반 받으셔야죠. 아니, 절반도 부족해요. 아빠가 바람까지 피웠으면 더 받으셔야 해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민주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내 아빠는 재산을 2억 원만 주겠대. 나머지는 자기 거라고. 2억 원이요? 10억 원 중에서? 그래. 터무니없지?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변호사 선임했어. 법적으로 싸울 거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시게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준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미 가족은 깨졌어. 내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이제는 엄마 인생을 생각해야 할 때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철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수진이는 내 편이고 민준이는 당신 걱정하더군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했어요. 영희가 그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를요? 네. 재산분할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2억 원만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4명이고 내가 번 돈이니까요.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답니다. 5억 원은 받을 수 있대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억 원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요? 35년의 대가치고는 오히려 적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당신 외도가 이혼 사유니까. 위자료까지요? 철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럼 제대로 해야죠. 다음 주 영희의 변호사는 철수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큰일 났어요. 변호사가 긴급하게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무려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부인께 말씀 안 하신 거죠?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아마 몰래 모은 것 같아요. 재산 은닉이에요. 이건 법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부인께 유리하게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2억 원만 주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1억 5천만 원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영희는 철수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돈 있죠?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억 5천만 원이요. 농협 계좌에 1억 5천만 원.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다 조회했어요. 재산 은닉이라고 하더군요. 법정에서 당신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래요. 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을 아내 몰래 모아요? 우리 노후 자금 아니에요? 당신은 재산 분할 받으면 되잖아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재산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 몫은 5억 7천5백만 원이고요. 위자료 포함하면 6억 원도 넘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못 줘요.
절대로.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희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수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는 영희와 철수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영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박영희는 피고 김철수와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으며 이는 피고의 혼외정사가 원인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총 재산 11억 5천만 원의 50%인 5억 7,500만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35년인 것은 맞지만 재산 형성에 원고가 기여한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재산을 모았고 원고는 가사 노동을 했을 뿐입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가사 노동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 식사를 차렸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제사 지내고 명절마다 시댁 음식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암 투병하실 때는 3년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고요. 그게 가사 노동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35년 동안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 안 했어요. 애들 숙제 봐준 적도 없고 학부모 상담 간 적도 없어요. 오로지 돈만 벌어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70% 기여라고요? 저는 30%밖에 안 된다고요? 판사는 영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법적으로 재산 명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외부 소득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점점 더 높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3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50대 50분할이 타당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까지 양측은 증거자료를 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고 측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철수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협의 이혼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와서요?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내가 3억 원을 줄게요. 재산 분할로 3억 원, 그리고 위자료로 3천만 원. 그럼 총 3억 3천만 원이에요. 어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5억 7,5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깎을 수 없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철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35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월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날 밤 영희는 딸 수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판 어땠어요? 아빠가 3억 3천만 원을 주겠대. 그래요? 그럼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 거절했어. 턱없이 부족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랑 통화했는데요. 민준이? 네. 오빠가 아빠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고. 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그랬어? 네. 오빠 말이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아빠가 힘들 거래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엄마가 맞다고 했죠.
법적으로도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엄마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고.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받으실 거 다 받으셔야 해요. 다음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직접 증인으로 섰습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철수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원고 몰래 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 노후 자금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배우자 몰래 모은 이유는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무슨 만약입니까? 이혼을 대비해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혼을 대비해서라고요? 그럼 이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아내 몰래 1억 5천만 원을 모은 이유가 이혼 대비가 아니라면 뭡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내를 속인 겁니까?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죠? 그건. 답변하세요. 교제 중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부터입니다. 1년 전이면 아직 원고와 혼인 중일 때죠? 네. 그럼 명백한 간통행위입니다. 그 여성의 나이는 몇입니까? 42세입니다. 피고보다 23 어리군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부터였다니. 그동안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판사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그 여성과 재혼할 계획입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이 성립되면 재혼할 생각입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날 무시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영희를 진정시키고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얼마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3억 원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11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원이면 약 26%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대부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영희에게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판결날 영희는 수진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박영희와 피고 김철수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35년으로 장기간이며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이는 피고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판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은닉했으며 혼인 중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간통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인정한다. 총 재산 11억 5천만 원 중 6억 3,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7,5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피고의 유책행위를 고려하여 7천만 원을 지급하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 끝나자 영희는 수진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7억 원.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철수로부터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대치동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동네의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진 것입니다. 영희는 새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딸. 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오빠는? 아직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천천히 기다려볼게.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모녀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새집의 첫 저녁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예전에 꿈꿨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2세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7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4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42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집도 괜찮잖아. 하지만 이건 오빠 명의잖아. 나는 보장이 없어. 철수는 점점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6개월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철수는 혼자 오피스텔에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영희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습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이 처음으로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요. 영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 네가 아빠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요즘 와이프랑 살면서 느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워.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별을 보았습니다. 62세 이혼녀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와 자존감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